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메탈 할로겐 컴파운드가 막 물에서 녹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OH가 들어가면서 떨어지니까 예를 들면 뭐 할로겐 컴파운드는 HCl이라든지 HF가 나오니까 산화물이 굉장히 이제 떨어져가지고 해서 그에다 다시 이제 방막을 코팅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고 아날린을 시키면 우리가 항상 메탈 할로겐 컴파운드에서 알코올, 메탈 하이드록사이드 간 다음에 아마 메탈 옥사이드를 갈 거예요. 근데 내가 코멘트는 뭐냐면 첫 번째 올려가지고서 아넬린을 이제 좀 하면 250이나 300도 정도 되면은 아마 전부가 할로겐 컴파운드가 이제 좀 날아가고 메탈 하이드록사이드가 남을 거라고 어느 정도 남아 있다가 다시 거기께가 그 지금의 그 램프를 갖다가 막 조사를 때리면은 그 하이드록사이드가 사실상 옥사이드도 더블 본드로 하면서 이게 길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 줄어들면서 거기에 이제 남아있던 생성되는 H 플러스의 전도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돼요. 내 저기를 보면 아몰포스든 저기에 대한.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메커니즘을 이제 화학적으로 어쨌든 재료적으로 그 사람들도 뭐 자유전자다 뭐 이런 것보다는 화학적으로 변화를 간다면 지금 메탈 할로겐 컴파운드가 메탈 옥사이드로 가고 온도에서 메탈 옥사이드가 메탈 하이드록사이드가 메탈 옥사이드 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사에서 계속적으로 물이 빠져나오면서 그 물이 이제 두 개를 붙으면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메탈 옥사이드로 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띄지 않나 지금 생각은 그냥 화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기에는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해서 뭐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뭐 나머지 자세한 거 사실상 이거 하면은 석사 과정은 뭐냐면 이거를 논문을 쓰는 기법을 익히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이런 거 하면서 제목에다도 점 찍어놓고, 응? 그러고 이거 피겨 하는 것도 하나도 지금 안 맞고 여기도 그 pH도 화학은 P는 20가지로 H로 대문자를 써야지 되는데 그런 뭐 파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피겨 뭐 저게 뭐 물론 이거는 뭐 완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건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완본을 잘 해서 만들어서 좀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코멘트는 여기서 끝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걸로 해서 드리고서 갈게. 나중에 저기 보내서 조언을 좀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연구 중에 이렇게 원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남아있는 아이온 그 효과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 인디움 틴 이외의 그 이온들 있잖아요. 나이트레이트 이온이나 플로라이드 이온, 클로라이드 이온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함량을 지금 거기를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지 않은 게 사실상 지금 우리가 메탈 할로겐 컴파운드를 올리잖아요, 그지? 뭐 니트레이트라든지 아마 제일 많이 올린 게 클로라이드라든지 아마 설페이트 쪽은 안 올려주는데 얘들이 첫 번째 이제 용액에서는 약간 pH가 낮았다는 것은 물이 들어가면서 빠지면 뭐 HCl이라든지 HNO3 하니까 당연히 pH가 낮아진 거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지? 올리고서 이제 에넬링을 할 때 얘들이 날아가야 되거든. 사실상 뭐 니트레이트라든지 뭐 크로린이라든지 프로린이 날아가야지 되는데 만약에 저기 된다면 또 옆에 있는 거하고 붙어가지고 뭐 HF로 빠지는데 HCl로 빠지고 용액에 의해서 빠질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드록사이드로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더 올리면 사실상 굉장히 이제 굳고 진공으로 잡으면 이제 전부 옥사이드로 바뀐다고 메탈 옥사이드로 가장 안전한 폼으로. 네? 더블 본드의 메탈 옥사이드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금속의 결합이 점점 줄어들 쪼밀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빼는 방법은 뭐냐면 그 온도를 에넬링을 할 때에 이제 단계별로다가 하고 저거 단계별로다가 스텝별로 스텝 이렇게 올려가면서 하는 게 한 번에 쫙 올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도, 뭐 120도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들이 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잡고 다시 또 올라가서 잡고 이런 식으로 다
단계별로 올려가면서 해줘요. 그럼 교수님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유독 플로라이드 이온을 사용하는 건 되게 전기전도성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가셔야 되니까 일단은 심사 끝나고 나서 따로 찾아뵙고. 클로라이드가 안 좋았다는 것은 걔들이 잘 안 빠져나갔다는 거겠지. 걔들이 붙어 있다는 거겠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OH해서 이제 그 메탈 옥사이드를 많이 남아야지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뭔가가 거기에서 플러스 전자들이 있으면은 이 옥사이드를 움직이다 보니 전화 사이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클로라이드 같은 게 남아 있으면은 근데 쟤들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게 얼마나 남아 있느냐를 평가를 안 해봤잖아. 올렸을 때, 애널링 했을 때 실제적으로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들어가는 금속 그 비율이 그 비율이 했을 때 이럴 때 얼마나 사실상 날아가느냐. 그럼 비율마다 또 SPX 데이터를 좀 측정하나요? 그거보다도 비율에 따른 전기 전도도만 봐도 함량에 따른 전기 전도를 봐도 예를 들면 내가 얼마를 날렸을 때 얼마가 됐다, 얼마가 날렸을 때 얼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얘들이 그 카운터 음이온이라고 하지. 그 카운터 음이온이 여기를 갖다가 틴필름을 발랐으면 위에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를 조사를 하니까 얘들이 거기에 맞고서 날아가지 않았나. 그 날아감에서 따라서 전기 전도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뭐 정확한 거는 그런 건 안 해봤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화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이후에 실험을 예정이면 나중에 좀 찾아뵈서 그럽시다. 근데 그럽시다. 내일 당장 찾아봬요. 예. 저 좀 코멘트 좀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저도 아까 그것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pH의 영향인지 이게 음이온의 영향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음이온이 남는 거를 확인하려면은 제 생각에 에덱셀을 측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덱셀 측정을 해서 뭐 매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 어쨌든 내가 넣은 뭐 시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 정도를 조금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테이블 1, 테이블 2 테이블 2. 페이지가 27페이지. 네. 그리고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 플래시 램프 어닐링 하는 것에 사실상 뭐 용도 이유랄까요? 이게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모퍼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여서 아모퍼스 구조가 워낙 전기 전도성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모퍼스 구조를 만들면서 전기 전도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거기서 나왔던 방안이 열로 인한 그냥 플래시로 강력한 파워로 조사를 해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에너지인지 사실상 어디에 가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되면 내가 정말로 이 플래시 램프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 뭐 물론 여러 연구에 있으니까 이걸 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말하는 대로 열 에너지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파장이 이 옥시전을 조금 밀어내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조성이 되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뭐 전자 때문에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조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나은 재료를 제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플래시 램프라고 해서 사실 이게 그냥 백색광이죠, 그죠? 네, 할로젠 램프. 네, 그냥 그러니까 백색광. 백색광으로 나오게 되는. 제가 볼 때는 열에 가깝지 않을까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정말 필요한 건지. 실제로 분석 센터에 맡겨서 파장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하여서 실험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열로 인한 걸로 확인해가지고 디스커션을 했을 때 사실 아주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연구를 해보는 것도 평가는 별도로 우리 최 박사님 오셨을 때 네. 같이 요거에 대해서 우리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그냥 후속 프리커서 그거 하면서 일단은 더멀 어닐링에 비해서 이거는 열이 맞고요. 왜냐하면은 특정 파장 디펜던트하게 이게 형성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의견이었고 열인데 굉장히 그 열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 전에 그 아주 순식간에 플래시를 아주 탁 때리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반응하는 어떤 반응일 거라고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파장에 상관없이 램프 종류에 상관없이 일단은 파워에만 디펜던트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아직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서 하진 않는 거. 저 사실 많이 이런 쪽으로 하진 않지만 보통 우리 열을 준다고 하면 또 네. 적외선 램프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열에 관련한 건지. 근데 보통은 서머 러닝 할 때 저희가 한 350도에서 한 400도까지 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외선 램프로 그거 잘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네. 사실은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에너지를 정말 줬는지. 왜냐면 이 그냥 넣어서 이렇게 했으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디스커션 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뭐 100개 뭐 1000개 해보고 그 중에 제일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해봤는데 어쨌든 그 트렌드라는 게 생길 거니까 그러면 정말로 기여를 하는 게 누구다라는 걸 찾아내야 돼. 좋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사실 저희 최상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논문을 조금 다시 잘 봐요. 내가 몇 개를 고쳤는데 그리고 이 레퍼런스 하는 것도 좀 통일감 있게 하나의 레퍼런스 쓰는 방법으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조금 하면 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그러면은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왔던 그 참고했던 그 앞서수에서 메커니즘 규명했던 데이터들은 제가 샘플 만들고 그리고 같이 측정도 같이 갔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넣은 데이터는 저가 같이 기여를 해서 했기 때문에 넣은 데이터고요. 저희 논문을 보시면 제가 첨부를 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선배님들이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운이 좋았다고 보는 게 앞에 일저자 서현정 학생이 이것저것 테스트를 굉장히 해서 데이터 많이 얻은 것 중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해서 정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병수가 들어오면서 실제 그 논문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같이 가서 많이 얻었죠. 많이 얻고 그 사전에 이거 자체를 끌어내기 위한 초반 작업을 선정이니까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요거 해보니까 요건 아니고 요건 아니고 제안을 반증하는 그런 과정에서 현정이가 많이 좀 기억. 그런 것도 조금 뭐 인트로덕션에 조금 써주게 되면 사실 근데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에 조금 이제 선행 과정 좀 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교정한 건 좀 줄 테니까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심사를 할 테니까 잠시 나가 있어요. 이 교수님께서 최종 이게 위원들의 어떤 평가 결과와 또 코멘트를 해주시도록 최종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여기 코멘트에 따라서 이렇게 실험 진행을 잘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도 많이 했고 보니까. 네. 그리고 조금 더 본인이 조금 더 푸시를 해봐요. 본인 자신을. 그래가지고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이런 거 하나하나도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요걸 보고 전문성을 판단하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 틀리면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그냥 오탄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들도 주의를 좀 기울여서 하고 또 앞으로 프로젝트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집중해서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사 결과는 뭐 합격이고 또 요거 제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져와봐요. 그래서 아무 페이지 폈는데 오타가 있다 이것도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합격으로 해서 제출하고 우리 교수님, 우리 심사위원 교수님 여기 앞에 논문 사인하는 게 있어. 사인해가지고 우리 완성본을 제출해야 돼요. 사인이 없으면 제출이 안 돼요. 사인은 논문이 이런 여러 가지 오타라든지 여러 가지 좀 지적하신 형식을 갖추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인을 안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해서 오케이 통과가 됐을 때 사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졸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축하합니다.
쌤이나 템에도 좀 있는데 그 edX라고 그게 있어요. 아 이게 EDX. 그거를 이용해서 거기 보면 이제 엘리멘트의 퍼센테이지가 나오니까 그거 이제 웨이트 퍼센트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애토믹 퍼센트로 바꾸면은 결국에는 이 엘리멘트 간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분을 한번 찍어봐야 이제 국소 부분만 보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데이터에 오류를 이제 조금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부분 한번 측정을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고 내가 평균을 주네. 그래서 클로라이드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원소는 뭔지 아니까 네. 그래서 장비 같은 것들도 뭐 사용할 때 이게 진짜 원리가 뭔지 이런 것도 조금씩 공부를 해가면서 네, 감사합니다.